미국 내 30곳의 대도시들 대부분에서 주요 범죄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으로 전국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대상자들을 쉽게 잠적할 수 있게 만드는 스마트 링크 대신 발목 모니터로 대거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워싱턴 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와 조기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30곳의 대도시들 대부분에서 살인과 총격, 강도, 차량 절도 등 주요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살인은 17%, 강도 20%, 총격은 21%, 차량 절도는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 출범 이래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된 13가지 주요 범죄들이 30곳 대도시 부분에서 크게 감소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형사정의협의회가 30곳의 주요 도시들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신고된 13가지 주요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주요 범죄들이 30곳의 대도시 대부분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30곳의 대도시들에서 보고된 살인사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감소했습니다. 30곳의 대도시들 중에서 25곳에서 살인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살인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뉴욕시 16%, 워싱턴 DC 19%, 볼티모어 24%로 줄었습니다. 애틀란타는 29%, 시카고는 33%, 롱비치는 37%, 덴버는 45%나 급감해 치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30곳 중에 5곳에서는 살인사건이 늘어났는데 아칸소 리틀록에선 무려 39%나 급증했고 버지니아 비치에서도 28% 증가했으며 리치몬드 16% 증가로 버지니아의 치안이 나빠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비주거지 침입 강도는 18%, 주거지 침입 강도는 19% 줄었습니다. 일반 강도 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했습니다. 총격 사건도 올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1%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급증했던 자동차 도둑, 카제킹이 올 상반기부터 감소세로 반전됐습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절도는 전년 상반기보다 25%나 급감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샵 리프팅은 12% 줄었고 성범죄는 10%, 절도는 5% 각각 줄었습니다. 13가지 주요 범죄 가운데 마약 범죄는 올 상반기에도 전년과 비슷했고 유일하게 가정폭력만 전년보다 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인근 볼티모어, 리치몬드 등에서는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줄어들었으나 목숨을 잃은 치명적인 피해자들은 더 늘어난 것으로 WTOP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불법 체류자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 전역에서 계속 시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 위헌이라는 판결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받아 사실상 전면 제동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2대1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으로 전국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일시 중지령이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법에서 내린 위헌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킨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 전역에서 상당 기간 실행하지 못하게 됐고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더라도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받으려면 내년 6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도 연방 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게 아니라 연방지법판사 한 명의 전국 일시중지 명령이 과도한 조치인지를 판정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헌 또는 위헌 여부는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합헌 또는 위헌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연방지법 판사 한 명이 미 전역에서 시행을 전면 중지시키는 명령은 판사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7월 말까지 한 달 안에 수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전국 전면 금지령이 가능한 경우에 집단 소송을 허용함에 따라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제9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에 앞서 뉴햄프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레플런트 판사는 7월 초 올 2월 20일 이후에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나 유학생 부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지법에 이은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로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기 극히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미국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주 규정에 어긋난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결이어서 연방 대법원도 쉽게 합헌으로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대체 감시 프로그램에 등록된 추방 대상자 18만 명에 대해 대부분 발목 모니터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18만 명 중 15만 5천 명이 스마트링크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제받고 있는데 이 스마트링크는 추방 대상자가 쉽게 잠적할 수 있게 만들어 감시 장치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외국인들은 ATD라는 구금 대체 감시 프로그램에 등록돼 석방되는 대신 추적 장치를 통해 감시받고 있습니다. 현재 ATD 프로그램에 등록된 추방 대상자들은 18만 3천 명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율이 줄어든 발목 모니터로 대거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아이스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18만여 명 중에서 발목에 모니터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2만 4,500여 명으로 급감해 있습니다. 대신 대다수인 15만 4천여 명은 스마트링크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받고 있습니다. 발목 모니터는 성범죄자들에게 주로 채워지고 있어 미국 정부는 발목 모니터 대신 손목 모니터에 이어 애플워치와 비슷한 손목시계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감시받는 스마트링크로 대거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링크가 불법 체류자와 추방 대상자가 쉽게 잠적할 수 있게 만들어 감시 장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ATD, 즉 비구금 감시 대상자들에게도 스마트링크나 손목 감시 장치보다는 발목에 차는 감시 장치로 다시 바꾸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발목 모니터 착용에서 단 하나의 예외 대상은 임산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발목 모니터로 대거 바꾸는 작업은 독립기념일에 서명 발효된 BBB법에 따라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을 4년간 1,700억 달러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 한 명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최대한 신속하게 추방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이 더 드는 발목 모니터를 포함해 ATD, 즉 비구금 대체 플랜으로 석방한 채 추방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4년간 450억 달러를 투입해 이민 구치시설의 수용 능력을 현재 4만 1,500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이상 대폭 확충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펜타곤은 텍사스 포트블리스 군기지에 5천 명을 수용하는 이민 구치시설을 건설 운영하도록 국방 컨트랙터 회사에 2억 3,200만 달러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워싱턴 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와 조기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청사를 리노베이트하는데 당초 19억 달러의 예산이 25억 달러로 대폭 늘어난 데 대해 부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파월 의장을 해고할 수도 있음을 경고해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워싱턴 본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매우 드문 직접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월 의장을 해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단 한 가지 연준 총사를 리노베이트하면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워싱턴 본부 총사를 리노베이트하는데 당초 19억 달러 예산이 책정됐으나 현재는 25억 달러로 급증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고 사유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1년과 2022년 물가 급등으로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해 리노베이트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 예산 급증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연준 측의 부적절한 조치가 적발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임기 때 집정 낙점에 임명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2기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일축하자 험한 말로 맹비난하고 자주 해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멍충이, 트럼프 혐오자, 고집센 노세 등으로 부르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사퇴 또는 해고당할 것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관세 정책이 물가와 고용, 성장 등 미국 경제에 여파를 미칠 수 있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속금리 동결 끝에 9월 17일에는 마침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해왔습니다. 연준은 아직까지 올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2번 모두 0.5%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져 트럼프의 파월 해고와 같은 격한 충돌로 미국의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이 요동치는 사태만큼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가 단순한 흡연 습관을 넘어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증 위험이 최대 9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대 연구팀이 미국 청소년 6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담배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미국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 여부와 우울증, 불안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겁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21%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담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울증 위험이 비사용자 대비 70% 높았고 불안 증세 위험 역시 37% 증가했습니다. 일반 담배만 사용하는 청소년도 우울증 위험이 68%, 불안 위험은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우울증 위험은 90%까지, 전반적인 심리 문제 위험은 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담배 사용이 정신 건강에 어떤 방식으로든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청소년기의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있어 담배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친구나 선배 등의 대리구매, 온라인몰의 허술한 인증 시스템, 그리고 SNS를 통한 은밀한 불법 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호자의 신분증이나 휴대폰 명의를 도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자담배에 접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신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차단과 단속 강화, 그리고 교육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성인 인증 API를 통한 실명 확인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SNS 내 불법 판매 계정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못지않게 신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